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불명예, 그 중 하나가 OECD 국가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상위권이라는 겁니다. 뭐? 그럼 우리가 평균보다 매일 30-40분 더 일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단순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자영업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장시간이라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면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반대로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크면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OECD 30개국의 자영업자, 시간제 근로자, 전일제 근로자 등 취업 형태 구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해 근로시간을 추정해봤더니 국가 간 연간 근로시간 격차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꽤 줄어들었죠. 이렇게 조정하면 우리나라와 OECD 30개국 평균 근로시간의 격차가 264시간에서 181시간으로 축소되는데요. 왜 이렇게 격차가 큰지 봤더니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연간 근로시간은 10시간가량 증가했고, 반대로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약 9시간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 형태 구성에 따라 연간 근로시간도 변할 텐데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최근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취업 형태 구성의 변화가 실제로 우리나라 근로시간 감소에 약 33%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취업 형태 구성의 차이가 없더라도 한국과 여타 OECD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 격차가 약 181시간, 적지 않은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영업자와 시간제 근로자 비중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의 근로시간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다소 긴 편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비효율적인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임금 체계나 제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비교적 작다는 사실은 향후 근로시간 정책 방향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근로시간 관련 정책이 전일제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규제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유연 근로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근로 형태가 확대될 때 향후 우려되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